네.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2200선을 돌파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시기를 보면 2011년 5월 2일 같은 경우에는 2200.73을 종가로 끝났고요. 현재까지 2204선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좀 1포인트, 2포인트만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유보다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계속 시장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풍선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1차 프랑스 관련돼서 브렉시트 완화 부분을 좀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1차 결선 때 르펜 후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국민전선의 당 대표를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5월 달에 2차 결선 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브렉시트는 완화됐다 이런 판단이 시장의 어떤 완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전일 외국계가 모처럼 6,5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전일 외국계가 이렇게 공격적인 순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차트 찾다 보니까 결국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브렉시트 완화 이런 쪽으로 좀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일 삼성전자가 어느덧 3.5% 이상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이렇게 하루에 3%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외국계가 그만큼 자금력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4월 달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애플의 지난 시기의 신고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계 순매수는 결국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또다시 어떤 글로벌 이벤트에 상당히 좋은 호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이면에 깔려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 관련돼서 수많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또한 한국으로 보면 5월 9일 날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이 이제 다시 창출되는데 과연 이렇게 핵실험 그리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일 비롯해서 오늘 상승했지만 딱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한국의 어떤 주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외국계가 매수했으면 그만큼 그것보다 좋은 이슈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마트가 올 연말까지 해서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예상보다 중국이 우리가 좀 블랙홀처럼 하나하나 중국 진출한 기업들이 좀 이렇게 아웃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97년에 중국의 1호점 개점한 이후에 20년 만에 중국에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기본적으로 24일 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수익성 그리고 비전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마트가 시작 현재 1.9% 그러니까 5,000원 상승한 24만 6,500원의 상승을 보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마트 관련돼서 그동안 그 중국 관련돼서 디폴트가 하나씩 떨어졌다는 것을 시장은 잘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국 이마트가 초기에는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최근 4년간의 누적 적자가 약 1,500억을 달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이 이마트 관련돼서 현지화 사업을 이마트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도 가질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사드 배치 이런 이슈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이죠. 미군이 성주 골프장 일대 그 사드 배치 부지에 사드 배치로 오늘 기기와 장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이마트가 손실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1997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중국 단독 점포 이후에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이나 이렇게 양판점들이 중국을 또 다른 어떤 수익구조 개편으로 상당히 창출을 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오히려 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것은 신세계 이마트 부분 을 포함해서 중국 롯데마트 현재 99개 점포가 있는데요.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돼서 롯데가 그걸 상당히 좀 옥죄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99개 점포 가운데서 87개 점포가 현재 영업정지를 먹었던가 아니면 휴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그룹 등 전체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종목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먹을 것은 없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로 일단 이마트에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마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움직임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마트는 실은 어떻게 보면 창출에 있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이마트 상당히 시장에 공격적으로 런칭했습니다만 사드 배치 관련돼서 뭐 최근뿐만이 아니죠. 2017년 1월달, 2월달 들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파는 제품 가운데서 한국 글자가 나오고 또한 한국이란 이런 브랜드가 나오면 예상보다 중국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투자 심리 그리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것은 결국 한국 제품의 우수력 때로는 그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혐한력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색깔이 짙어졌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제품들이 아무리 수출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어떤 중국발 그 가운데서 한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한계가 이번 이마트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후의 방향성은 결국은 중국이 한국과 관련돼서 얼마나 이렇게 긍정적 시그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에 관광을 가라 이런 어떤 그 문서화되지 않았죠. 문서화되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해소화되지 않은 이상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상승 이외에는 달리 설명은 아직까지 좀 못할 것 같습니다.